누렁아, 그만해. 민수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내며 계속 지저댔어요. 아버지의 일주기 성묘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도 않던 누렁이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다니. 저게가 왜 저러는 거야? 미쳤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누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땅을 팠어요. 마치 뭔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늙어서 이상해진 건가? 하지만 누렁이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시골집 마당 한켠에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누렁이였습니다. 한때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활기차게 지저대던 그 개가 이제는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누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을 반기지도 않고 밥그릇 앞에서도 시큰둥했죠.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렁아, 밥 먹어. 민수가 밥그릇을 계집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대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죠.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외아들로 35살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누렁이도 함께요. 저게 좀 봐.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저 모양이야.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누렁이도 슬픈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따랐는데. 그래도 걔가 걔지. 언제까지 저럴 수는 없잖니.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누렁이는 변했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어디선가 데려왔을 때의 그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는 새끼였는데 이제는 늙은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렁이야, 밥이라도 먹어야지. 민수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민수는 직접 밥그릇을 누렁이 앞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누렁이가 잠깐 민수를 바라봤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동네 사람들도 누렁이의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지저대던 누렁이가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니까요. 김신에게 요즘 어떻게 됐나? 아, 누렁이요?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니까요. 그놈도 이제 나이 들었지 뭐. 사람들은 대부분 누렁이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누렁이의 슬픔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누렁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고 물도 조금만 마셨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죠. 누렁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해. 민수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잠깐 민수의 손길을 느꼈지만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창문 너머로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있는 누렁이의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누렁이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지만 누렁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밥은 거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민수야, 저게 정말 큰일 나겠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렁이의 몸이 눈에 띄게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뭘 더 기다려. 저러다가 정말 죽겠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렁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게인데 말이죠.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씨댁, 저게 어떻게 할 거야? 저러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게 말이에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때는 걔가 늙으면 그냥 뭐 알아서 했는데. 할머니의 말에 민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누렁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긴 뭘 가족이야. 걔가 걔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누렁이를 단순한 동물로만 보는 게 속상했거든요. 동네 형인 철수가 지나가다가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누렁이 나이가 몇 살이지? 올해 11살이에요. 그럼 이미 늙은 개야. 걔한테는 나이가 많은 거지. 그래도 아직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상태로는 오래 못 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철수의 말이 현실적이긴 했지만 민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은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누렁이는 지금 슬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을 이겨내. 걔가 그런 감정이 있나? 물론 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던 누렁이가 갑자기 혼자 남겨졌으니까 당연히 슬프죠. 사람들은 민수의 말을 반반씩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걔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여겼어요. 민수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현실적이에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누렁이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의사한테 한번 보여볼까? 어머니의 제안에 민수는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수의사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병원에 데려가 봐요. 정말로? 네. 혹시나 해서라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누렁이 곁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누렁아, 내일 병원에 가볼 거야. 아프면 말해야 해. 누렁이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지만 민수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너도 힘내야 해. 저녁 때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누렁이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김신에게 문제로 온 동네가 시끄럽네. 그래도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걔는 걔야.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니야, 걔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누렁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누렁이는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기도 했고요. 내일 병원에 가서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자. 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 말이죠. 아버지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성묘 준비를 했습니다. 누렁이도 데려갈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마당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데려가면 좋겠지.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성묘 당일 아침
민수는 누렁이에게 목줄을 채웠습니다. 누렁이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듯 했지만 이내 순순히 따라왔어요. 마치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누렁아, 아버지 보러 가는 거야. 차 안에서 누렁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산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누렁이도 왔네. 삼촌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게도 형님을 많이 따랐지. 사람들은 묘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누렁이는 묘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누렁이도 데려왔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렁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렁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거의 소리를 내지 않던 누렁이가 말이죠. 누렁이가 왜 그러지? 고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아버지 묘 옆쪽 땅을 향해 계속 짖었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그 땅을 파기 시작했죠. 야, 누렁아. 그러면 안 돼. 민수가 급하게 누렁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 같았죠. 저게가 갑자기 왜 저래? 삼촌이 당황해했습니다. 미쳤나? 평소에는 꼼짝도 안 하더니. 사촌형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계속해서 땅을 팠어요. 앞발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멈추지 않았죠. 누렁아, 그만해. 민수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걔가 이상한 거죠. 고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정말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구멍이 점점 깊어졌죠. 잠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민수가 자세히 보니 누렁이가 파는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뭐가 있네. 삼촌도 다가와서 살펴봤어요. 누렁이는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습니다. 마치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서둘렀어요. 야, 잠깐만. 우리가 파볼게. 민수가 누렁이를 진정시키고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서 파야 해. 뭔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흙을 계속 파내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어요. 이게 뭐지?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상자가 나오자 조금 진정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묻어놓은 건가? 민수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형님이 언제 이런 걸 묻어놨겠어? 삼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분명히 오래전에 묻힌 것 같았어요. 나무가 많이 낡아 있었거든요. 열어볼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겠지. 뭔지 확인해 봐야 해. 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 봉투에 담긴 편지, 그리고 놀랍게도 권총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헉!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야? 삼촌이 당황해했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누렁이가 이걸 찾게 될 거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누렁이는 상자 옆에 조용히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것 같아서 말이죠. 민수야,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성묘에서 돌아온 후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무기력하지는 않았죠. 누렁아, 너는 이걸 알고 있었구나. 누렁이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민수는 과거를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누렁이를 데려왔을 때의 일 말이죠. 아버지, 이게는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주인이 없는 것 같더라고. 당시 아버지의 대답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누렁이를 데려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 기억나지. 갑자기 개를 데려와서 깜짝 놀랐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이 개는 특별하다고 하셨어. 아주 영리한 개라고.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누렁이를 특별하다고 했을까요? 민수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누렁이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다. 이게만큼 충직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편지 내용이 점점 더 신비로워졌습니다. 민수야, 혹시 아버지가 누렁이와 특별한 일을 하셨던 적이 있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요? 산책을 하실 때도 항상 같은 코스로 다니셨잖아. 그리고 누렁이랑만 가셨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는 매일 저녁 누렁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셨는데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니셨죠. 그 산책 코스를 한번 가볼까요? 지금? 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민수는 누렁이와 함께 아버지의 산책 코스로 나갔습니다. 누렁이는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누렁아, 아버지랑 여기서 뭘 했지? 누렁이는 특정 장소에서 멈춰 섰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였어요. 여기가 특별한 곳인가? 민수가 주변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자주 쉬셨나? 누렁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일기 같은 건 없었나요? 일기.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겠어?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민수는 아버지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이게 뭐지?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열쇠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보네. 뭘 여는 열쇠일까? 민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창고에 뭔가 있을까? 창고로 가서 살펴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대문 쪽으로 가서 앉았죠. 누렁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누렁이는 대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뭔가 아시는 분이 있을까? 민수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소에 친구가 많지 않으셨어요. 최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최 아저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고요. 그래, 최 아저씨라면 뭔가 아실 수도 있어. 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민수는 최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아저씨, 혹시 아버지가 누렁이와 특별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지? 그냥 궁금해서요. 내 아버지는 누렁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 하지만 특별한 일이라. 최 아저씨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아저씨,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수야, 어떤 일들은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 때가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누렁이가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민수는 발견한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낡은 수첩과 권총이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어머니, 이거 정말 아버지 것 맞는 것 같아요. 권총까지. 아버지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계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먼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날짜와 함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15일. 목격. 2015년 3월 20일. 경찰서 방문. 2018년 3월 25일. 협박 전화. 기록들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5년?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네. 민수는 계속해서 수첩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정훈. 차량 번호 3456789. 오후 11시 30분. 현장 목격. 박정훈이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아세요? 박정훈이면 박 의원 아들 아닌가? 그 부잣집 말이야.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편지를 다시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누렁이가 제대로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나는 10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편지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0년 전 3월 15일 밤, 나는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 박정훈이 한 여학생을 차로 치고 그대로 도망가는 것을 봤다. 그 여학생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10년 전. 그때 대학생 하나가 교통사고로 죽었던 일 말이야? 네, 맞아요. 그때 큰일이었지. 뺑소니였는데 범인을 못 찾았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편지 내용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박정훈의 아버지가 박 의원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협박이 들어왔다. 민수는 숨을 참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목격한 모든 증거를 이 상자에 담았다. 권총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쓰지 못했다. 하지만 누렁이만은 믿을 수 있었다. 누렁이가 증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민수는 누렁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렁이는 상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서 안도하는 것 같았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만약 박정훈이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온다면 누렁이가 알려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달라. 다시 돌아온다고요? 민수가 의문을 표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수야, 박정훈이 최근에 고향으로 돌아왔어. 정말요? 응. 박 의원이 선거 준비 때문에 아들을 데려왔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예측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설마. 어머니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수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중요한 내용이 더 있었어요. 박정훈이 돌아오면 누렁이가 이상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는 냄새를 기억한다. 냄새를 기억한다고요? 개들은 후각이 뛰어나잖아. 범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 순간 누렁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만에 듣는 누렁이의 짖음이었는데 평소와는 달랐어요.
경고하는 듯한 짖음이었죠. 누렁아, 왜 그래? 민수가 누렁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누렁이는 계속 대문을 향해 짖었어요. 혹시 민수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 차 본 적 있어요? 아니, 처음 보는데. 누렁이의 짖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마치 위험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 차에 박정훈이?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졌어요. 누렁이는 차가 사라진 후에야 짖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누렁이가 정말 알고 있었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해야겠지.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상대는 권력자였고 10년이나 지난 사건이었거든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자. 민수는 상자 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수첩 뒤편에 사진 몇 장이 숨겨져 있었어요. 사진들은 사고 현장을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해야 해. 상대가 만만하지 않잖아. 민수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아, 이제 내 임무가 끝나가는구나.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어요. 10년 전 사건의 전모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어머니, 잠 못 주무세요? 거실에 나온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응, 너무 충격적이라서 잠이 안 와. 저도 그래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누렁이도 그들 근처에 누워 있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10년 동안 혼자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위험했으니까요.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수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2015년 3월 28일. 집에 낯선 사람 출몰. 2015년 4월 3일. 전화선 끊김. 2015년 4월 5일. 누렁이와 함께 증거 보관 장소 결정. 수첩의 기록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신중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래야 했겠지.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 민수는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고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차량의 앞부분이 파손된 모습도 보였죠. 이 정도면 결정적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차량 번호도 있고 현장 사진도 있고. 그때 갑자기 누렁이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렁아, 뭘 듣고 있니? 민수가 물었지만 누렁이는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누가 온 건 아닐까?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10년 전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10년 전에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일 기억하세요? 아, 그 일 말이야. 그때 참 안타까웠지. 범인은 잡혔나요? 못 잡았어. 뺑소니였는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 혹시 목격자는 없었나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 내 아버지가 경찰서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 정말요? 응.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안색이 안 좋으셨어. 민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 사건의 목격자였다는 것을 말이죠. 이웃집 아저씨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무슨 일로 힘들어 하신 적 있나요? 10년 전. 그때 내 아버지가 좀 이상하셨지. 어떡해요? 갑자기 조심스러워지시더라고.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는 말씀 안 하시고. 모든 증언들이 아버지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오후에 민수는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누렁이도 함께 데려갔어요. 현장은 마을 외곽의 한적한 도로였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밤에는 정말 어두울 것 같았어요. 여기서 사고가 났구나. 민수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서 목격했을지 짐작해봤어요. 누렁아, 아버지가 어디 계셨을까? 누렁이는 도로 옆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도로가 한눈에 보였어요. 여기서 보셨구나. 그 순간 누렁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뭘 찾고 있니? 누렁이는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니 특정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사고 지점인가? 민수가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도 도로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사고가 났구나.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집 앞에서 봤던 그 차였어요. 누렁이가 즉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박정훈인가?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가 민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내려갔어요. 실례지만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운전자가 물었습니다. 4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그냥 산책하고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게가 계속 짖네요. 무서워하나 봅니다. 남자의 말에 민수는 누렁이를 바라봤어요. 누렁이는 정말로 그 남자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사는 분이신가요? 네, 마을에 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 마을 출신이에요. 오랜만에 고향에 왔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지만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박정훈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남자가 창문을 올리려 할 때 누렁이가 갑자기 차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누렁아. 민수가 급하게 누렁이를 붙잡았습니다. 누렁이의 짖음이 더욱 격해졌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차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누렁이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박정훈이 정말로 이 마을에 돌아왔고 누렁이가 그를 알아본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진실을 밝히는 일을요.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전화가 몇 번 울렸는데 받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민수가 몇 번 말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가 장난 전화를 하나? 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민수는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협박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렁이도 평소와 달리 계속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대문 쪽을 향해 경계하고 있었죠. 누렁아, 뭔가 이상하지?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 앞 화단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화단의 꽃들이 모두 뽑혀 있었고 흙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뭔가를 찾은 것 같았죠. 혹시 우리가 찾은 상자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민수는 상자를 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또 그 검은색 승용차를 봤어요. 이번에는 마트 주차장에 있었죠. 또 따라온 건가? 민수는 일부러 차 근처로 가봤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시선을 느꼈어요. 기분 탓일까? 하지만 누렁이는 민수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민수와 어머니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전기가 나갔네. 왜 갑자기? 어머니가 당황해했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을 찾으러 가다가 창문 밖을 봤어요.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죠. 어머니, 우리 집만 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우리 집만? 그때 누렁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왈, 왈. 누렁아, 왜 그래? 민수가 누렁이 쪽으로 가려는 순간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누가 와요? 이 시간에 누가?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수색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 사람은 화단 근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주소를 알려주는 동안 침입자는 계속 마당을 뒤지고 있었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렁이도 따라왔어요. 무서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민수도 무서웠어요.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10분 정도 지나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발소리가 사라졌어요. 도망간 것 같네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도착해서 주변을 수색했지만 침입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피해를 입은 물건은 없나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민수는 상자를 숨겨둔 곳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신고자가 보신 침입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손전등을 들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뭘 찾고 있었을까요? 민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상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이죠.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증거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이 간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러게. 상대방이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 빨리 행동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할까요? 그래야겠지. 더 늦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누렁이는 그날 밤 내내 대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죠. 누렁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민수가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날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고 누렁이가 지켜온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는 날 말이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민수는 상자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누렁이도 함께였어요. 정말로 할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유언이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수는 담당 형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10년 전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목격자요? 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증거입니다. 민수는 상자 안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편지, 수첩, 사진들까지 말이죠. 형사는 놀라운 표정으로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진들이 정말 10년 전 것인가요? 네. 날짜도 찍혀 있어요.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나와 있네요. 형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번호로 차량 소유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어요. 박정훈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민수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충분히 수사할 수 있어요. 형사의 말에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돌아가셨으니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박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현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박정훈 씨가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요? 박정훈은 민수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10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박정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설명 듣겠습니다. 형사가 박정훈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누렁이는 박정훈이 지나갈 때 다시 한번 짖었죠. 누렁아, 이제 내 임무가 끝나가.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몇 시간 후 형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용의자를 구속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요. 그리고 용의자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진실이 밝혀진 거였거든요. 언론에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10년 전 대학생 뺑소니 사건의 진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지역 유력 정치인의 아들로 알려진 박정훈 씨입니다. 민수와 어머니는 뉴스를 보며 감격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시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누렁이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누렁아, 왜 그래? 아프니? 누렁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누렁이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보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임무 완수했다고 말하는 건가?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누렁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죠. 수의사 선생님, 누렁이가 왜 이럴까요? 나이도 많고 아마 큰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치료할 방법은 없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누렁이 곁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누렁아,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하지만 누렁이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일주일 후 누렁이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누렁아.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누렁이를 안았습니다. 누렁이를 위한 작은 장례를 치렀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죠.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쉬어.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진실을 묻은 게, 진실을 파낸 게.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정훈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된 거였죠. 민수는 가끔 아버지와 누렁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누렁아 잘하셨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어느 따뜻한 봄날, 민수는 무덤 앞에서 신문을 읽어줬습니다. 박정훈,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도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렁이의 작은 묘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누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끝까지 지켜줘서 고마워. 민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누렁이가 함께 평안히 쉬고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날 오후 마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렁이가 인사하는 것 같았죠. 진실은 결코 땅에 묻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를 누렁이가 보여준 거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밀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한 마리 개의 이야기였어요.